요즘 실비 없는 분들 찾기 힘드시죠?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실비 하나쯤은 이미 가입돼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미 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불필요한 특약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구조로 보험료만 줄줄 세고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보험은 언젠가 받을 수도 있고 끝까지 한 번도 청구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저축도 재테크도 아닌 소비 지출인데요. 지출인 만큼 납입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하고요. 필요 없는 담보들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비보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들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 내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 특약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1구종 수술비, 상해수술, 암수술, 심장수술, 호흡기 수술, 충수염 수술, 난치성 수술, 중대한 상해수술, 척추수술, 관절수술, 골절수술, 화상수술, 인공관절, 기관절개, 이걸 전부 구성하다 보면 보험료가 월 11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수술비 특약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겹치는 특약을 여러 개 중복 구성하면 보험료는 과하게 높아지고 보장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보험만 잘 유지하고 있다면 질병이든 상해든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까지 보장되고 한도는 매년 자동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수술비 부담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수술비 특약 중에서는 1호종 수술비가 가장 효율적인데요. 이 특약 하나로 백내장, 추간판 탈출증, 척추수술, 관절수술, 인공관절 등 자잘한 수술부터 주요 질환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되며 신의료 기술 수술이나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다빈치 수술, 대장 용종, 암 수술 등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다수 특약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18종, 19종 수술비 등은 비급여 수술은 제외되거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질병 수술비는 가입 금액이 30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고액 수술 발생 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즉 실비보험 플러스 1호종 수술비 특약 조합이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고 기타 중복되는 수술비 특약은 과감히 정리하시는 게 보험료 절약에도 좋습니다. 수술비 특약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보험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요. 겹치는 특약은 제거하고 보장 범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진짜 좋은 보험 설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2번 일당 특약인데요. 실비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2번 일당 특약까지 추가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약은 사실상 실효성이 낮은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연간 약 2.7일 수준입니다. 10년이면 약 27일, 50년이면 135일 정도인데요. 입원 일당으로 하루 3만 원을 받기 위해 월 16,293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면 총 39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소 130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평균적으로 5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적게 입원하는 분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내고 정작 혜택은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반면 비슷한 보험료 수준으로 암진단비 1천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월 11,690원 수준으로 가입 가능하고 단순 진단만 받아도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입원비는 실비보험에서도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보장하고 이 한도는 매년 갱신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5천만 원 한도를 다 써도 내년이 되면 다시 5천만 원이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입원 일당 특약은 보장 효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암 입원 일당 특약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루 최대 15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해도 암으로 66일간 입원해야 99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암 입원 일당 특약 역시 비용 대비 실익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암으로 입원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실질적인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므로 입원 일당보다는 암 진단비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할 불필요한 특약은 바로 암수술비 특약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는 무조건 지급되지만 암 수술비는 실제로 수술이라는 치료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암 치료의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암 수술 건수는 약 23,350건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항암 화학요법은 234,606건, 방사선 치료는 112,221건으로 훨씬 많습니다. 즉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암을 진단받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암 수술비 특약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암 진단비 1천만 원은 월 11,690원인데 반해 암 수술비 1천만 원은 월 11,790원으로 오히려 더 비쌉니다. 보장 요건에 따라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암 수술을 실제로 받게 되더라도 실비보험에서도 암 수술비는 충분히 보장됩니다. 1세대 실비는 치료비의 100%를, 2, 3세대는 90%, 4세대는 80%까지 보장하므로 암 수술비가 1천만 원 나왔다면 최소 800만 원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실비를 통해 보장 가능한 항목에 대해 중복 보장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 수술비 특약은 삭제하고 그 보험료로 암 진단비를 1천만 원 더 늘리는 것이 보장 범위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상해 특약도 살펴볼게요. 상해 특약, 특히 골절 진단비와 깁스 치료비 특약도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50만 원 보장을 위해 매월 6,12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면 총 146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한번 골절돼서 50만 원 받자고 146만 원을 쓰는 구조인데 실제로 골절을 1, 2회 이상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평생 한 번도 골절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설령 골절이 발생하더라도 실비보험으로 통원치료비, 한방치료, 약값, 물리치료비 등 기본적인 치료비는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깁스치료비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깁스만 보장되고 반깁스나 오픈캐스트는 보장되지 않아서 실제로 청구 가능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데요. 이처럼 자잘한 금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약을 추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해 특약의 필요성은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무직, 주부, 교사, 종교인, 공무원, 미용사, 간호사, 학생 등은 대부분 상해 위험도가 낮은 직군이며 보험사 직업 등급 기준으로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해 특약의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직군, 예를 들면 현장 근무자, 운전직, 생산직 등은 골절 및 상해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상해 특약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실제 사고 발생 시에도 내 과실이 아닌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내가 가해자인 경우 운전자 보험, 실비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가 됩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비보험은 질병뿐 아니라 상해 치료도 함께 보장합니다. 급여, 비급여 각각 5천만 원, 통원치료는 회당 20만 원, 연간 100회까지 가능하며 이 한도는 매년 리셋되어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상해 관련 보장을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상해 후유 장애 3% 이상 특약 하나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3천만 원 가입 시 척추 디스크로 10% 장애 진단 시 300만 원 지급하고 당뇨로 한쪽 눈 실명한 경우 50% 장애로 1,500만 원이 지급되고요. 관절염으로 한쪽 인공관절 삽입으로 20% 장애를 받게 되면 600만 원 지급. 이 특약은 장애율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서 가성비도 높고 실질적인 보장에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해 위험이 낮은 일반 직업군이라면 상해 특약은 과감히 제외하시고 위험 직군이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분들만 선택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 특약도 잘못 구성되면 낭비가 되는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망보험금 특약, 많이들 가입 고민하시죠?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월 보험료 53,400원을 20년간 납입한다고 하면 총 1,281만 원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1,281만 원 내고 1억 받는 구조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 특약 대부분은 80세 이전 사망 시에만 보장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80세가 넘어서 사망하신다면 보험금은 한 푼도 지급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언제 가장 필요한 보장일까요? 바로 자녀가 아직 어리고 배우자가 홀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시기입니다. 남겨진 가족이 생활비, 교육비, 양육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남겨두는 것이 사망보험의 역할이죠. 이런 목적이라면 장기보장보다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20년 만기 정기보험으로 구성하면 월 1, 2만 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1억 원까지 대비가 가능하고 자녀가 자립한 이후에는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셔도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필요한 시기에만 집중해 보장을 준비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연금이나 저축 투자로 활용해서 노후 자산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사망보험은 무조건 길게 크게 가져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족의 생애 주기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해서 보장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시점인지 아니면 그 돈으로 더 중요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꼭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보험료는 줄이고 진짜 필요한 보장만 남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비보험은 질병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으로 총 1억 원, 상해도 마찬가지로 급여, 비급여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보장되는 굉장히 강력한 보험입니다. 무엇보다 이 한도는 매년 자동으로 리셋되고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암, 심장, 뇌 같은 고액 치료비도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급여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다면 4세대 실비 기준으로 4,800만 원을 돌려받고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200만 원만 되는 거죠. 다만 4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급 구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대 진단비 보험을 통해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험은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이죠. 저축이나 재테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고요. 휴대폰 요금처럼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소비 항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특약을 많이 넣어서 보험료를 과하게 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희 보험 통역사는 현재 32개 전체 보험사를 비교 설계해서 고객님께 가장 합리적인 보험 구조를 제안해드리고 있고요. 기존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창에 상담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실질적인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통역사 최필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